자, 시청자 여러분, 성신양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9일 1시 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주말 기대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성신양회를 우리가 매수한 명분이 뭐죠? 세종시 행정도시의 이전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의 말말말로 나온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을 단기로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던 그게 명분이었고요. 그 명분의 지속성은 후보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저 수급대장이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고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9,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적어져 있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의 수익 구간이기는 합니다. 뭐 지금 매도 타점이 나온 건 전혀 없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정치를 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할 때 정치색은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냉정하게 0%의 정치 색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성신양의 대장급 종목은 계룡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여러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만 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헌법에서 나와 있는 수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했고,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행정도시를 옮긴다라는 거였는데, 여야 둘 중에 지금 입장 표명을 보면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2집무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도 이전을 하긴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통째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를 그냥 대충 간소화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를 뉴스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일단 지금 5월 3일날 전당대회로 뽑힌 김문수는 세종시 공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5월 1일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온 사람 말고 지금 비등록으로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안 거치고 지금 밀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죠. 둘이 지금 단일화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뽑힌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둘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말쯤 됐을 때는 아마 어저께부터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 국힘으로 나가가지고 단독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던가, 둘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여에서는 이렇게 둘에 대해서 공약이 나왔다는 부분을 체크를 했고, 그 내용을 여기 매일경제 뉴스를 보시면, 세종시 경매시장이 뜨거운 거 이유는 이제 한덕수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김문수도 그렇고 예비 후보들도 개헌들을 통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세종시의 행동수도 이전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명분의 지속성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속성의 기폭제를 땡겨줄, 터트려줘가지고 올라가게 해줄 그 타이밍이 언제고, 이 타이밍을 통해서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얘가 세력주가 맞죠. 일단 세력주의 조건 1번, 새 수급이 들어와 있다. 이거 지금 거래소 기준 차트인데, 통합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보시면 거래대금이 1350억, 374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날 4월 22일 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3700억이라는 숫자는요, 성신양회가 지금 어저께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상회한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 거래 대금이 과연 매도를 한 것일까요?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일봉을 쭉 땡겨 보면요, 요 앞에 개헌 관련된 내용, 이것도 지금 3년 만에 저희가 조기 대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윤석열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윤석열 때 맞나? 그게 아니라 이제 동양 그 지분매입 했을 때 그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했을 때 여기를 매집 기간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 세력들이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한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나왔던 거래 대금이 아직 이거를 이 정도, 이게 거의 1년 반이죠. 2년 가까이 되나? 그 기간 동안에 했던
했던 거를 여기서 한 방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얘가 아무리 유통비율이 62.57%짜리지만 주식수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를 합니다. 이 확보를 한 거 외에 들어 올릴 때 매도가를 잡아 먹으면서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들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건 남겨놔야겠죠. 그럼 시장에 풀린 물량 플러스 세력이 갖고 있는 물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올리기 시작할 때 팔면서 눌렸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요때는 한번 매도하긴 했어요. 근데 다 판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성신양이 말고 지금 미친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요거는 세력이 조막손이고 작전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신양이가 저렇게 올라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죠. 명분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둘 거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일단 세력주의 수급 1번이 들어와 있고 2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지금 20선, 일봉 20선으로 보이는 이 노란색 줄을 이탈을 안 시켜주는 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그어놨던 중요한 매물대에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였고, 일단 뭐 바로 10%까지 찍었었거든요. 이게 플러스 10%까지 갔었는데 매도 타점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비중 100%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 뭔지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텐데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알면은 앞으로 제 구독자가 되셨을 때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주식이니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성신양의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들과 또 하나의 뉴스 체크하면서 요약 정리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신양해가 지금 대장급이긴 한데 계룡건설이 쉴 때 얘가 가거든요. 웃긴 게 이제 얘 같은 경우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넥스트레이드가 안 되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친 다음에 좀 종가가 애매하면은 얘가 이제 별로 안 갔다 했을 때 얘가 갑자기 또 넥스트레이드로 치는 경향이 요 캔들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룡건설도 지금 차트가 안 죽고 있고요.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또 꼬리 달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여드린다고 했던 뉴스는 이겁니다. 이게 어저께 저녁에 5월 8일날 20시 24분에 나온 건데 여론조사 했을 때 청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50%,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21%예요.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1% 국민이 여론조사 했을 때, 물론 이제 SBS에서 한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대국민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이거를 원한다고 하고, 원하는 게 아니지,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저렇게 30% 정도가 안 넘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 기준이긴 한데 21%면 사실 좀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청와대로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러면 얘한테는 사실상 반강 소식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청와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면서 세종시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면은 눈치를 봐야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을, 나라를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뉴스를 체크를 잘 해야겠죠. 누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시면서 세력주의 조건 3번, 재료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유추를 좀 해보고 가정도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영상이나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붙여주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얘가 과거 차트를 보면은 뭐 주봉으로 땡겨보면은 사실상 아직까지 갈 구간은 좀 남아있어요. 적어도 1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3,000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월요일 날 조금 더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항상 만들어 놔야지 주식할 때 있어서 변수에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나리오 1번부터 한 5, 6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명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그거 했던 그 시나리오 1번, 그리고 시나리오 2번 해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2번, 그리고 3번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뭐 공약이 파기가 된다거나 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5월 중순부터 대선 토론이 있잖아요. 이 토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약들이 정리가 될 텐데, 이 정리할 때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이 빠지게 된다면 그게 3번입니다. 그거는 아마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제 성신령의 영상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말이잖아요. 이틀 동안. 주말 동안에 나올 뉴스를 조금 더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종목에 영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타점은 제가 보낼 거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타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주식에서 테마주를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테마주처럼 단기간 내에 잘 올라가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수가를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매도 타점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주의 목표가가 예를 들어 16,000원이면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어쨌든 간에 매도할 수 있는 꼭딱은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매수를 여기에서 한 사람이랑 여기에서 한 사람이랑 똑같은 곳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돈 받는 거 없고요. 문자로 보내주셨으니까 저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액션이 없겠죠. 만약에 장 끝나고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갑자기 단일화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국힘에서 뭐 갑자기 뭐 공약 하나를 합친다던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조용하게 끝날 것 같고, 주말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장이었습니다.